안녕하세요. 튀는 종목을 잡아라. 진행의 박지원입니다. 한 주 지칠 대로 지쳤고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모르겠다. 주식 안 해야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휴일까지 찾아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꼼꼼한 진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속에서 퍼스트 리퍼블릭의 주식을 주시하면서 3대 지수들 소폭 올랐습니다. 이날은 실적에 따라서 다소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앞서 발표됐던 아마존의 실적이 좋았습니다. 다만 아마존의 클라우드 매출 증가율이 하락했다는 점에 주목을 하면서 아마존의 주가는 이날 4%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인텔은 분기 역대 최악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인텔은 4% 이상 올랐는데요. 업황에 대한 바닥이 나왔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3월 PCE 가격 지수가 지난해보다도 무려 4.2% 상승했다라고 밝혀지면서 전월 대비로는 무려 5.1% 높은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빠르게 약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해 줬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미국 시장이 어떻게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는 전문가님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을 위해서는 어떻게 참여하시는지도 중요하겠죠. 아래 하단에 저희가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2-2000번에 498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2034 또는 유튜브에 매일경제TV 검색을 하시면 저희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확하고 빠른 상담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이분을 모셨습니다.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니저님 오늘 휴일까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매니저님 나오신다고 해서 TV를 켜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에 기다리고 있는 빅 이벤트가 있죠. 네, 이번 주에 이제 페드에 이제 회의가 있는데. 네. 저희 5월 FOMC에 대한 전망을 살짝 간략하게 우선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5월의 첫날입니다. 5월 증시의 키워드 3가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어떤 게 될까요? 근데 뭐 다들 이제 5월 됐는데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주식하면서 5월에는 주식 팔고 떠나라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얘기해서 그래서 정말 떠나야 되는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하락에 네, 저희 3가지 키워드 연결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5월에 주식을 팔고 떠나라. 그리고 SG증권발 사태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1분기 기업 실적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전화 연결 통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의 상담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꾸준하게 저희 많은 상담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000번에 4988이고요. 문자 상담도 샵 2034입니다. 저희 그럼 5월 증시의 키워드를 함께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매니저님 다른 이야기들도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한 번씩 짚어주시죠. 뭐 이제 sell in May and go. 5월이 강세장이 될지 약세장이 될지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짚어봤습니다. 매니저님, 그럼 5월 강세장이 될까요? 약세장이 될까요? 지금 저는 이제 바닥에서 1년 반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사실은 경제 문제에서 이제 3대 악재는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라든가 코로나 악재라든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건이 이제는 약간의 이제 뭐 소멸되고 있고요. 그런 악재들이. 그런데 그러면 이제 경제가 이제 리오프닝 되고 이제 어느 정도 활성화된다 그러면 강세장으로 들어가기 전 단계인데 지금 우리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악재가 어느 정도 이제 해소된다 그러면 우리는 강세장. 그러면 혹시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좀 어느 섹터에 비중을 좀 많이 둬야 될지 예의주시할 유망한 섹터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의외로 리오프닝 LCC 업종이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더라고요. 제주항공이라든가 TA항공에 이제 흑자가 나오면서 500. 네, 이번에 또 실적 시즌인 만큼 다양한 실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우리는 종목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마지막 질문으로 여쭤보고 저희 전화 상담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실적은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리오프닝 관련주도 있지만은 또 이제 엔터주들도 이제 앞으로 아마 그렇죠. 이제 아직 실적이 발표 안 됐을 텐데 작년부터 이제 실적이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한다면 엔터주들도 실적 발표와 더불어 LCC들. 네, 실적 시즌에 맞게 우리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전화 상담 받기 전에 다시 한번 고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저희가 번호가 나가고 있는데요. 02-2000번에 4988 그리고 문자 상담은 샵 2034로 주시면 됩니다. 또 저희가 유튜브에 매일경제 검색을 하시면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남겨주시면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첫 번째 전화 상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네. 네, 우선 너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가장 고민되실까요? 로보로보. 로보로보요. 비중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랑? 15%에다가 7,350원. 매수가는 7,350원이고요. 비중은 15%입니다. 어떤 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셨을까요? 시청자분들께서 이 로보로보를 보유하고 계신 지는 한 3에서 4년 되셨다고 합니다. 꽤 3, 4개월, 오랜, 아닌가? 3년, 4년. 네, 꽤 오랜 시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지지부진하다. 요새 로봇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보로보는 좀 아직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다, 답답하다라는 심정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까요? 일단은 로봇주가 최근에 핫했는데 이제 지금 로보로보 5,000원 이하라고 나오면 홀딩 전략을 제시해 주시긴 하셨습니다. 근데 비중 축소 이야기도 언급해 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미래성, 장기적인 전망을 바라봤을 때 로봇주 앞으로 꾸준하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분야인데 지금 실적이 당장 좋지 않더라도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땐 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대부분이 로봇주들이 정말 로봇을 만드는 데가 기본적으로 많이 청소기가 많이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청소기가 과거에는 비쌌는데 지금은 굉장히 로봇에 대한 전망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피그님께서도 조기주 매니저님 특집 방송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겸손의 형님께서 전문가님 괴롭히는 모습 제가 괴롭힌다고 너무 대신 괴롭히는 건 아니고 저는 시청자 입장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까다로운 질문하셔도 이렇게 답변 자세하게 해주시니까요. 계속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유니온이요. 30%. 유니온 비중 30%시고요. 매수가 어떻게 되실까요? 9,400원이요. 9,400원.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혹시 매수 시점이 어떻게 되시죠? 4일인가 5일. 4일밖에 안 되셨어요? 예. 그럼 이거를 팔아야 될지 고민이신 건가요? 네네네. 네, 그러면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유니온 산지 4일 정도 되셨습니다. 이걸 단기적으로 보고 팔아야 될지 아니면 좀 계속 끌고 가야 될지 최근에 이평선이 쭉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 이 주식이 지금 현재 이제 총 주식이 1,500만 주 정도 되는데 지금 2천만 주가 넘어가고 4천만, 2배 이상 4,900만 주가 이제 4월 25일 날 거래되면서 9,8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조정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 10,000원을 찍었어요. 1,9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단기적인 매매. 네, 저희 유니온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테마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한미 갈등적인 비확실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우리는 매도를 하는 게 조금 낫다. 반등이 왔을 시에는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상담 유니온이었고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른 아침부터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가장 궁금하실까요? KG 스틸이요. KG 스틸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800원이고요. 네. 10% 정도 됩니다. 1,800원의 비중은 20%입니다.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어제, 금요일 날 했습니다. 금요일 날 그럼 매수하시고 바로 20% 하락한 걸까요?
목요일 날쯤 그 12,200원에 매매를 했고요. 매도를. 아이고,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매니저님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꼼꼼하게 전화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KG스틸 고민 정말 많으실 것 같고 듣는 저도 너무 안타까운데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뭐 KG스틸은 사실은 뭐 지금 여기서 손절을 얘기하기는 뭐 이제 10,000원대 이하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홀딩 전략으로 가셔도 될. 왜냐하면 이제 KG 모빌리티가 상자가 네, 철강주에 대한 전망까지 저희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KG스틸 상심이 많이 크실 것 같은데 매니저님께서 대응해주신 전략 꼼꼼하게 새겨 들으시면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아침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아침에 전화 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더 감사하죠. 어떤 종목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예, 그 카카오 게임즈인데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83,000, 아니, 48,300원에 네. 20%입니다. 48,300원에 20%입니다.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셨을까요, 게임은? 아니, 우리 다른 게임즈는 올라도 왜 이 게임즈는 안 오르는지. 저도 이게 고민인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다 올라도 왜 항상 내가 사면 이 내 종목은 빠질까? 저도 그게 풀리지 않는 숙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 풀리지 않는 숙제 오늘은 조기준 매니저님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카카오 게임즈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요게 이제 카카오 게임즈 중에서 이제 게임주 중에 못 올라가는 거는 이제 적인 이름이 이제 근데 요게 이제 왜 그러냐면 카카오 게임이기 때문은 아니고 이제 라이온 이게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오딘을 6월에 일본에 진출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 영향도 혹시 있을까요? 근데 지금 이제 오딘은 뭐 일본이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굉장히 인기 있는 게임인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런 오픈보다는 네. 저희가 시청자님 분이 이제 댓글에서 이준민님께서 게임즈 오른 게 있었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NC랑 펄어비스도 다 바닥을 기고 있고 사실 게임이 저는 너무 어려운 게 게임의 경우에는 그냥 신작 기대감뿐만 아니라 저희가 중국이라는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번 이게 신작 출시 기대감으로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나이트크로우로 15% 강세 띄었지만 또 금방 그 신작 기대감이 확 사그라드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게임주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있는 섹터이기도 한데 어떻게 저희가 잘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게임주들은 뭐 말씀해 주신 걸 정리를 해보면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을 때 빨리 올랐을 때 수익을 챙기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지금 현재 해주셨죠. 당분간은 그렇다는 거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제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게임주들은 사실은 개발을 했을 때 개발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개발비가 들어가고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게임주들이 실적이 한 번 좀 굉장히 좋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렇죠. 그 영업이익이 다 이제 단기 순이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주들이 실적이 좋아지면 급격하게 좋아지는데 또 이제 또 한 번 어느 정도 이제 인기 있다가 그러면 다른 또 게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아까 카카오 게임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뭐 또 이렇게 그 기술 유출 관련해서 이제 뭐 이렇게 소송을 하고 뭐 이런 거 네. 악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해소되고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치킨 게임이 되는 게 아닌가 서로 이제 소송전이 있고 그러면은 아마 주가에도 상승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은 아직까지는 중국이라는 변수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게임주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선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한번 눈물을 닦아봅니다. 제 게임 어떡합니까? 네, 다음 이어서 전화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 들고 계실까요? 아, 줌 인터넷 네. 4,980원이요. 비중 20%. 4,980원이요? 예, 4,980원, 비중 20%요. 비중 20%요.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한 석 달, 넉 달 됐나요? 아, 꽤 오래 보유하고 계셨네요. 예, 예, 예. 근데 그럼 매수하시고부터 계속 좀 하락을 해서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신 거죠?
네, 지금 줌 인터넷 계속 뭐 챗 GPT라는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니저님, 전 궁금한 게 줌 인터넷과 챗 GPT와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근데 대부분의 인터넷 회사들이 다 AI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챗 GPT 하면은 뭐 그 관련 주에 들어가 테마 종목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AI, GPT 관련 주라고 얘기하시는데 뭐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챗 GPT를 만들 만한 역량이 있는 AI 회사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네, 반등 시에는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습니다. 챗 GPT 이야기가 나와서요. 최근에 챗 GPT와 관련된 기업들 찾으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사라면 굳이 찾자면 뭐 네이버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과연 이제 지금 현재 많은 이제 사실은 지금 현재 챗 GPT도 그 나오긴 했지. 네, 챗 GPT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들 마음이 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출시를 하고 나서 오류가 뜨고 다시 접고 개발을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공들이고 있는데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챗 GPT 관련주는 아직까지는 찾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기업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SBB테크 44,500원에 10%인데요. 네. 목표가, 손절가 부탁드릴게요.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목표하시는 수익치가 있으실까요? 한 48,000원 정도요. 48,000원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니저님, SBB테크 로봇의 관절이라고도 하죠. 계속해서 각광을 받다가 최근 올해 한 3월 들어서 쭉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목표 수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무료 방송이라 밴드도 하시죠? 네, 무료 방송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12시에 지금 현재 무료 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무료 방송과 밴드도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 2부에서는 매니저님의 추천 종목까지 2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알차게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2부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튀는 종목을 잡아라 진행의 박지원입니다. 저희 2부도 1부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내 종목은 왜 안 올라가지? 수익은 났는데 언제 팔아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머리 맞대고 함께 해결책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을 위해서는 참여하시는 방법도 아셔야겠죠. 아래 하단에 지금 번호가 나가고 있는데요. 02-2000번에 4988 그리고 문자 상담은 샵 2034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유튜브에 매일경제TV라고 검색을 하시면 유튜브 댓글창에도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고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시간 함께 하실 분 휴일 아침에도 여러분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실 조기준 매니저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금 바로 2부로 넘어오긴 했지만 1부에서 못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시장 대응 어떻게 돼야 될지 짧게 여쭤보고 바로 전화 상담 이어서 갈게요. 아마도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네, 지금 개인과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행보가 정반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중요한 거는 강세인지 약세인지 지금 현재 구간에서 횡보해서 강세 구간으로 가고 있는 만큼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꼼꼼하게 계속해서 진단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원아님.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화 먼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떤 종목이 가장 고민이 되셨을까요? 네,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고요. 네. 매수가는 23,800원, 비중은 40%입니다. 23,800원의 비중 40% 꽤 되시는데 혹시 40%나 들어가신 이유가 특별하게 있으실까요? 네, 그 종목이 아주 좋아 보여서 장기로 좀 투자하려고 그러거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5만 원 이상 보고 계십니다. 매니저님, 저희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고민 상담 주신 시청자분들께서 맨날 오시는 분이시기도 하거든요. 더욱더 꼼꼼한 진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오시는 분 치고 이제 목표가가 상당히 높으시네. 2만 원에서 5만 원을 보신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식을 어느 정도 이제 뭐 기본적인 분석을 하시는 분 같은데 이 회사는 뭐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보면 5만 원을 바라보는 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네. 전고점이 있고 이제 3만 5.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전반적인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분산 투자가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아무래도 항상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 소통을 시청자분들과 하고 있는데 하루에 1억 버시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5만 원의 그런 높은 목표치를 세우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5만 원만큼의 또 다른 종목으로도 큰 수익을 나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장 궁금하실까요? 넷마블. 게임주네요. 비중이랑 매수가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는 54,500원, 비중은 60%. 오, 비중도 절반 이상이 나오시고 지금 현재가 보면 64,800원이거든요. 네. 수익 우선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릴게요. 네. 그러면 수익 중이신데 언제 팔아야 될지가 가장 고민이 되시는 걸까요? 네네. 네, 그럼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저희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저희 게임주는 앞서서 한번 언급을 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넷마블은 2분기 신작 출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꾸준히 증권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넷마블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넷마블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게임주. 네,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더 수익이 나면 욕심이 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도 게임주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중국이라는 변수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하반기에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고 비중은 지금 60%인데 20에서 30%로 좀 축소하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어서 다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전화 연결이 아직 되어 있지 않아서 근데 미리 바로 문자로 받아놓은 상담이 있습니다. 바로 코스모학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384님께서요. 코스모학 문의 주셨고요. 비중은 30%고 58,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코스모학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대표적인 이제 뭐 가격대에서 좀 최근에 이제 뭐 가격대인데 9만 원대에서 이제 하락을 해서 58,000원까지 밀렸는데 네. 아마 2차 전지 관련 주 중에 이제 에코프로랑 같은 상승을 했을 텐데 코스모 화학은 사실은 뭐 여기도 뭐 지주 현재 시장의 어떤 기술적인 분석, 기본적인 분석을 벗어난 수급의 쏠림 현상이 강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개인들이 또 그러면 묻지마 투자 형태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가 적당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보고서도 잘 안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는 밝지만 현재 가치가 적정하냐 아니냐를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현재도 분사 상승 시 이제 현금화 전략을 거쳤지만은 또 어떤 뭐 또 LFP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그 전고체 관련해서 그런 이슈가 또 붙으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어느 이슈만 하나 붙여도 2차 전지면 사는 뭐 이렇게 주식은 맞아요. 수급이기 때문에 얼마나 몰리나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기술적인 분석이나 기본적인 분석을 봤을 때는 약간은 이제 대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현금화 전략이 옳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 뭐 전기차의 발전과 함께 발전할 수밖에 없는 분야가 뭐 2차 전지 폐배터리 쪽이긴 하지만 미래의 가치를 너무 땡겨서 잡았다고 보시는 걸까요, 좀?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 2차 전지를 보면은 사람들은 셀 업체가 있고 자동차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양극재, 음극재, 소재가 있는데 미국은 지금 현재 이게 여기서 끝나겠지 하는데 계속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그 끝이 어딜지 궁금한데 2차 전지에 대한 미래는 물론 밝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전략이 다소 다를 수 있는 만큼 매니저님의 전략까지 참고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지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다음 주인공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상담 받으시면 좋으실까요? 예, 누르메카요. 네. 매수가랑 예.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8,000원 정도 되고요. 네. 비중은 40%요.
뉴로메카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특별하게? 예, 그 협동 로봇이고 네. 또 모멘텀도 살아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희망적으로 샀는데 너무 계속 지금 내려가다 보니까 네, 이게 처음에 사시고 나서 원래는 20%였다가 비중이 아무래도 뉴로메카를 매수하시고 나서 쭉 하락하다 보니까 이 평단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하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로봇 테마주 저희가 앞서서도 상담 많이 도와드렸었잖아요. 이번에는 뉴로메카입니다. 뉴로메카 개별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아까 SBB가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이제 뉴로메카 협동 로봇을 만들고 이번에 제가 이제 그 박람회 저기서 전시회를 갔었어요. 이제 코엑스에서 했는데 다른 회사보다는 사실은 이제 많이 로봇 감속 그 관련해서 이제 뭐 관절 로봇 이제 팔 같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전시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항상 고민인 것 같습니다. 뭐 시청자분께서도 그렇고 제 이야기를 어느 분이 시청자분께서 하시는 것 같은데 겸손해 형님께서 물 타다가 진짜 워터파크 조기 개장하겠다고 제 이야기 같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샀는데 더 하락하면은 이 평단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제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거를 좀 방지해야 된다. 그리고 비중을 한 20%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정보 가장 궁금하시고요. 매수가랑 비중도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펜트론이고요. 네. 매수가는 1,700원이요. 네. 그리고 비중은 100%. 100%나 다 담으셨네요. 예. 그럼 이 종목 하나만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예,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그러면은 보유를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100%나? 이게 신규 상장주인데 좀 괜찮아 보여가지고 재무나 성장성이 그래서 좀 비중을 많이 실었어요. 성장성을 보고 비중을 많이 실으셨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수익을 챙기실 수 있을지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펜트론 2차 전지 검사 장비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증권사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저 기억이 나긴 하는데요. 펜트론 지금 비중 이야기를 저희가 앞서서 해드리긴 했지만 100%를 이미 몰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용감하십니다. 네, 뭐 주식은 그렇게 하셨죠. 가끔가다 몰빵도 한번 해보고 그래야지 이제 이렇게 오면은 이제 가슴 쫄리거든요. 100%. 3개월 이상의 조정이 이어질 수 있고 펀더멘털 자체는 좋지만 그래도 비중 100%는 너무 많은 만큼 축소 의견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저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일요일 아침부터 전화 주셔서 감사한데 꼼꼼한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과 그리고 비중과 매수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포스코 엠텍 32,000원에 20%입니다. 포스코 엠텍 36,000원에 20% 말씀을 해주셨어요. 32,000원. 32,000원이요? 네.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얼마 안 됐어요. 최근에 매수하셨죠. 같아요. 근데 네. 매수하시고 나서 바로 주가가 좀 내려가서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요즘 2차 전지 관련된 질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지금 포스코 엠텍 문의를 주셨어요. 매수하시고 바로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매니저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포스코 그룹의 묻지마 투자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포스코 엠텍 중에 이제 포스코 엠텍 현금화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포스코 엠텍과 함께 포스코 DX까지 말씀을 해주셨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매수가랑 비중이랑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저는 매일경제TV 매일 애청자고요. 네. 저는 조이시티를 5,200원에 매수했고요. 네. 비중은 50%입니다. 조이시티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셨을까요? 어떻게 대응을 할지. 게임주라고 네. 제가 매수를 했는데요.
애청자이십니다. 조이시티 문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매수하시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저희가 게임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조이시티의 경우에는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가장 성공적인 투자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기관적으로 이제 요게 이제 현재의 매출액을 봤을 때 이제 2,600억 정도. 네, 게임주 많이 궁금하신 분들 문의를 주셨습니다. 조이시티 마지막 전화 상담까지 저희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5월이 됐습니다. 어떻게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안에서 유망한 종목을 쏙쏙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매니저님께서 두 종목을 오늘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처음에 이제 살펴봐야 될 종목은 이제 YG엔터 한번 살펴보죠. 엔터주요. 네. 엔터주 어떤 기업일까요? YG엔터 한번은 어떤 모멘텀 때문에 들고 오셨을까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 리오프닝 관련했을 때 이제 아마도 월요일 날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엔터사들은 이제 중국의 어떤 엔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엔터주 안에서는 YG엔터를 한 번쯤 주목해 보자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공개를 해주셨고요. 첫 번째 종목을 듣다 보니까 두 번째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들고 와주셨을까요? 일단은 2차 전지라고 해야 되나요? 플라스틱 해야 되나요? 이제 네, 오늘 두 가지 기업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종목이십니까? 마지막 괴롭히는 질문. 저는 하여튼 반반씩 사겠습니다. 하나만. 하나만 산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LG화학을 사겠죠. 네, 안정적인 LG화학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라는 격언이 있었지만 올해는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세워주신 전략 통해서 꼼꼼한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휴일에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셨던 만큼 아깝지 않은 월요일 되셨길 바라겠고요. 또 내일 시장이 열리면서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이어지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